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입니다. 정치 코너 종횡무진을 맡은 이진곤입니다. 오늘은 서성교 교수님 모시고 지금 임시국회 이 문제, 또 거기서 특히 선거법 개정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임시국회가 그러나 12월 10일 날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임시국회 들어갔죠.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13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하고 또 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서는 아주 여기 뭐 우리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저항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날 이제 본회의가 무산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4+1 자기들끼리 그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희상 그 국회의장이 16일 날 다시 열겠다. 그날 또 다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16일 날 또 안 됐잖아요. 문희상 그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은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2월 16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는데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임시국회인데요. 이게 임시국회 회기 가지고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11일 임시국회가 개회할 때는 민주당 여당 주장에 따르면은 16일까지 임시국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한국당에서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임시국회는 30일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국회는 열렸는데 국회 회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거가 있는데 17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거의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교수님 말씀대로 말이죠. 사실은 이 국회만큼 법을 우습게 하는 집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거구제, 선거구 있잖아요. 지역선거구 그 획정도 1년 전에 그게 완료돼야 되거든요. 국회법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니까 이 국회만큼 이 법을 경시하는 집단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임시국회는 대개 30일로 아예 그동안에 관행화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관료화됐는데 관례, 뭐 전통 이런 것도 중요한 규범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규범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구속성을 가진 그런 규범인데 명색이 집권당에서 이걸 예사로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뭐 편의에 따라서 쪼개기 한다? 그 쪼개기 발상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우리 그 이진건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 47조 그리고 국회법 그 5조 2의 제2항에 따르면은 임시국회는 보통 30일로 하기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임시국회는 30일간 지속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권에서 특별히 현안들을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번의 임시국회를 여는 것, 이것도 하나의 뭐 편법, 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명백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선거법 개정 문제와 공수처 신설 문제, 이 두 가지 가장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이 한 개의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임시국회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게끔 돼 있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당인 민주당이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초편법적인 쪼개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고 또 쪼개기 임시국회도 회기도 정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 애초에 4월 30일 날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 문제와 공수처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 이거 국회, 여당, 야당, 정치권이 제대로 대화와 타협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민주적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기 국회 이제 민주당에서 하겠다 이랬더니
또 자유한국당에서 또 머리를 써가지고 뭐냐. 알았어, 그럼 쪼개기 하세요. 대신에 우리는 저 회기 결정의 건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맨 먼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예. 본회의 하면. 예, 맞습니다. 그게 필리버스터 하겠어요. 이렇게 나왔거든. 예. 근데 그거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논의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문희상 그 의장이 뭘 하냐면 그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 필리버스터 대상이고 아니고가 그 자기가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뭐 국회법 106조 2항에 보면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국회 사무처에서도 예. 그 회기에 관련된 필리버스터는 가능한 걸로 이권 해석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회기에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나 여당이 막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예외 조항을 둬야 되거든. 예. 단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그게 없는데도 그럼 의장이 그럼 거기다 이럴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는 무슨 단서 조항이 있든지 예. 그것도 없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아닌 게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제 서로가 아주 뭐 꽉 막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이죠. 저희 지금 선거법 개정안 예. 그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원래 4월 30일 날 통과된 원안에 따르면 지역구가 225석, 그 다음에 권역별로 비례대표 75석, 이렇게 총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 그 협의체에서 이 숫자를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250석 더하기 50석으로 좀 이제 또 바꿔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250석 지역구에다가 비례대표 50석 하자. 근데 또 일부 정당에서는 그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션을 30석으로 해달라. 또 최소 25석 이상으로 해달라.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다가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구 의석을 현재는 253석인데 225석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250석으로 줄일 거냐,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50% 연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연동제라 그러는데 이 연동제를 50% 할 거냐, 아니면 60% 할 거냐, 아니면 30% 할 거냐, 이 연동제 비율이 두 번째 쟁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개정안 원안에 보면은 6개 권역별로 약 한 2석씩의 득표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득표율은 뭐냐 하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아까운 표로, 그리고 참 아깝게 떨어졌다 그랬다 승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자를 구제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6개 권역별로 한 2명씩 정도 총 12명의 득표율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 득표율 제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역에 출마하는 유명인사들, 특히 중진들이겠죠. 이런 사람이 지역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올려놓게 되면은 지역에서는 떨어지고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기득권을 강화하는 거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어서 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원안인 225석 더하기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자. 그 대신에 무기명으로 표결하자. 이렇게 되면은 253석에서 225석이면 28석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의 지역구 의원들과 군소정당의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대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부결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하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정리는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서 교수님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지금 4+1이라는 그 협의체, 4+1 협의체라는 국회 속에 또 다른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데, 이거는 250 플러스 50 여기까지는 이제 돼 있는데, 정의당 이런 데서는 50석 그건 전부 우리 몫이야.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 석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50석은 전부 우리 줘. 이래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건 자유한국당 눈치도 있고 자기들 국회 안에서도 자기들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저항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한 30석만 가지고 그렇게 갖고 가고 나머지는 전에 같이 하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논란이 벌어진 게 이제 지금 문제고 또 하나는 폐율제.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그분이 별로 저는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 양반이 모처럼 좀 바른 말 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가 어떻게 개악을 할 수 있냐. 지금 그 서 교수 말씀처럼 아니 기득권 그 인정해줘 중진들 자기들 무슨 국회가 자기들 개인 재산도 아니고 사유물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석패율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석패율을 아주 많이 줄이자 뭐 이런 안도 나오긴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4+1 협의체 안에서 이 논란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희상 이제 국회의장이 16일 날 그날은 이제 뭐 저기 본회의를 안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원내 교섭 단체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정당들이 되면 이제 원내 교섭 단체가 되는데요. 이 국회는 원래 원내 교섭 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내 교섭 단체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리고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돼야 하겠지만 이 세 개의 원내 교섭 단체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거법 규칙 아닙니까? 이 질서와 규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군소정당이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온 것은 상당히 비민주적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비민주성 때문에 국회 마지막에 와서 서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더 통과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선거법 다른 건 다른 것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선거법만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의 전통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법조차도 지금 뭐냐면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 과정 이거는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못 이룬 그런 군소정당들까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제2의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배제하겠다. 이거는 명백히 의회 민주주의의 그 원리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집권당이 그렇게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저기 말씀하신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그럼 원한 대로 가자. 대신에 무기명으로.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 안에도 28석이 줄어들면 그래서 지역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호남 이제 서울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선거법 개정을 이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거든요. 만약에 기명으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지만은 당론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하면은 명백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12월 10일 날 국회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으로 통과가 됐는데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은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주도해가지고 162명이 참석해가지고 156표의 찬성을 얻어내면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이런 조금 다수당이라 그럴까요? 다수의 어떤 그 비민주성 때문에 16일에도 이 그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에 와서 지금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회가 원만하게 제1당, 제2당, 제3당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합의를 잘 이뤄내면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굳이 국회 안까지 와서 저렇게 목소리를 외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근데 옛날에는 보수 쪽 유권자들은 그렇게 좀 뭐랄까 격렬하게 극성스럽게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학습 효과죠.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니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없게 된 게요. 왜냐하면 국회 관례, 국회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들이 자기들도 그렇다면 교섭단체를 만들든지 자기들끼리.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 운영이라든지 의사 진행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결정한 합의하는 그런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정작 지분으로 치면 두 번째 지분을 가진 한국당은 그것을 배제해버린다. 배제 자체는 이건 명백히 말이죠. 국회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고 의회 정치 여기도 그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지. 아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 석패율 이것은 개악이다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4+1 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그걸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저게 개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그런 어떤 만약에 개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또 선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본인의 주장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129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08석입니다. 둘이 합치면은 237석입니다. 사실은 이 1당과 2당이 합의만 잘해서 타협을 이뤄내도 국회를 정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도 제1당과 제2당이 머리를 맞대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고 또 선거법과 연계되어 있는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뭐 공수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조항들 이슈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걸 마지막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게 정상적인데 그동안에 제1야당을 배제하고 또 반대하는 정당들을 배제하고 찬성하는 정당들을 통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앞으로 정치적인 지분을 넓히겠다는 쉽게 말하면 서로의 당리당략에 의한 이건 야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민주정치를 타락시키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큰 틀에서 말하자면 연동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연동제고 또 하나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러는데 이 두 개가 다요. 이 두 제도가 다 세상에 드문 제도야. 그렇죠. 뭐냐면 연동제 이거는요 독일하고 지금 뉴질랜드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 가능하지. 대통령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 북악산 밑에 청와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별도로 대통령이 있는데도 무슨 의회에서 연동제라고 이상한 제도를 만든다는 이 자체가 이 말대로 꼼수고 그 다음에 이 공수처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런 우리 공수처 같은 그런 제도를 둔 나라는 정확히 그렇게 맞아떨어진 나라가 없대요. 없고 맞습니다. 뭐 비슷한 나라는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우리같이 어떤 그런 저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나라 나름대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한 거겠죠. 근데 느닷없이 오늘 와서 이렇게 만든 거 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그런 제도를 두 개를 딱 내놓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는 4+1 협의체를 통해서 입법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민주주의 떠들고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 민주당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목소리 빠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도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도 사실은 꼭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원형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양당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가지고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잘 못하면 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지금같이 여당이 민주당이 129석 그러니까 150석을 넘지 못하고 과반을 못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하기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양당 체제로 가서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심판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과반수가 넘으면 대통령을 더 지지해가지고 더 잘하면 되고 만약에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수처 문제도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또 상당히 위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또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는 게 꼭 필요하냐? 한 100여 명이 넘는 이런 국가기관을 만들면서 국민의 세금을 또 지출해야 되고요. 단지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제도, 예를 들자면 특별검사라든지 또 상설 특별검사라든지 또 지금 아직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특별감찰관 제도라든지 또 아니면 법원 내에서 그 감찰을 제대로 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의 이런 그 큰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수사 권한들이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까지 무소불위 권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꼭 필요하냐 국민 입장에서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를 가지고 20대 국회 막판에 와가지고 저렇게 갈등과 대립 이렇게 벌이고 있다는 게 정말 좀 앞으로 미래가 좀 걱정되어 보입니다. 암담하지.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 저기 세종시로 뭐 국회부는 뭐 그 보내는 뭐 예산이 일부 포함됐다면서요. 뭐 설계비인지 무슨 준비비인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거기 보내지 말고 어디 저 무인도 없습니까? 어디 그쯤 가서 해놓으면 아주 국민들도 속 덜 상하고 좋을 텐데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 말이죠. 입법부로서 그 입법부 주요 구성 그 요소 또 입법부를 주도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정말 창피하지도 않는지 이 정부의 신년 노릇이나 한다 이런 이미지를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저 무인도로 가세요 이런 소리 나오기 전에 국회 정말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선거법 문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임시국회에 대해서 서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